네, 제가 오늘 출근할 때 보니까 뭐 아침인지 저녁인지 또 뭐 안개인지 이게 미세먼지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미세먼지가 너무 짙어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모습을 제가 직접 봤는데요. 오늘은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9개 시도로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네, 마스크 없이는 바깥 출입이 힘들 정도로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일상적으로 해왔던 바깥 활동들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안 하는 게 맞는지 판단하기조차 어려워지는데요.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오늘 맹수형 날씨 칼럼니스트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참 겨울이 되면은 예전에는 추위를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뭐 추위보다는 미세먼지를 더 맞아요. 걱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추우면 미세먼지가 좀 덜하니까 추위가 반갑다는 사람들도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본격적인 미세먼지 시즌이 좀 시작됐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11월 말부터 이듬해 봄까지 실제 미세먼지 농도가 뚜렷하게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아무래도 네. 여름철에는 해양의 고기압의 중심을 두기 때문에 보통 이제 남풍 계열의 바람이 지배적이지만 겨울에는 대륙의 중심을 둔 고기압의 영향권에 놓이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대개 바람이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붑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미세먼지가 축적될 요인은 사계절 내내 이어질 수 있지만 예. 국외에서 유입될 가능성이 좀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추위가 풀린 지난 주말부터 대기가 정체되면서 국내에 미세먼지가 계속해서 쌓였고요. 여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외에서 또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네. 유입이 됐습니다. 미세먼지로 답답했던 어제 제주와 전남, 경남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들이 이 보통 평균치, 하루 일평균치인 1세제곱미터당 35 마이크로그램을 2배 이상 초과한 거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경기도의 경우에 부천시는 199 마이크로그램. 199요? 거의 뭐 평상시에 매우 나쁨 수준의 한 예. 3배에서 4배 정도 올랐던 수준입니다. 그리고 또 뭐 충남도 한 140, 강원도 126, 그리고 부산, 대구도 100 마이크로그램을 넘길 정도로 수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이 되는데 어떤 것들이라고 보면 될까요? 오늘 오전도 미세먼지 농도가 6시 이후부터 지금 빠르게 증가하고 예. 있습니다. 네. 100 마이크로그램 안팎까지 오른 곳, 주로 서울, 경기 지역권인데요.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면 일단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요. 네. 행정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이부제를 시행해야 되고요. 네. 민간 공공사업자와 이 공사장에서는 조업 시간을 변경하고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살수차와 방진 덮개 등 날림먼지 방지 장치를 가동해야 되는데요. 뭐 이거는 일단은 미세먼지의 배출을 우선적으로 좀 줄인다라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 미세먼지 해로운 건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안 좋은 건지 또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전문가 연결해서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대 예방의학과 홍윤철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세먼지가 뭐 건강에 안 좋다, 해롭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으로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지금 질병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요. 특히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정리해서 보고를 많이 했는데 대개는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많이들 알고 있지만 호흡기뿐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 또는 뇌졸중 같은 질환도 많이 일으키고 또 그것으로 인한 사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 외에도 당뇨병이라든지 또는 우울증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질환과 관련성이 많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해주신 뭐 그런 관련 질환들이 영유아나 노인, 뭐 임신부는 물론이고 훨씬 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죠. 임신 중에 그 노출돼서 특히 태아의 성장 또는 출산 이런 데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돼 있고요. 특히 노인들은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그런 인구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개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또는 심혈관계 질환이 노인층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고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생활 관리, 노출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깥 활동은 자제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거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예. 네, 미세먼지, 특히 초미세먼지가 높을 때, 예를 들면 한 50이나 75 이상 정도 됐을 때는 자제하는 것이 좋지만 사실
50 정도 또는 그 밑에서는 젊은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냥 정상적인 생활, 오히려 활발한 생활을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영유아나 노인 같은 경우 또는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더 조심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대개 초미세먼지 기준으로 보면 35를 넘어가면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대 예방의학과 홍윤철 교수와 연결해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미세먼지가 언제쯤 좀 줄어들까, 괜찮아질까일 그러게요. 텐데 뭐 지금 괜찮아질 기미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오늘 늦은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다시 아, 붑니다. 예. 그런데 이 중국 북부 지역부터 찬바람이 확장을 하기 때문에 네. 서해상과 중국에 남아있는 고농도 미세먼지 농도의 띠가 한반도를 한번 훑고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늦은 오후까지 중부 지역은 나쁨 단계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남부지방은 밤이 돼야지 좀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해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일이 돼서야 좀 네. 미세먼지 걱정을 좀 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미세먼지 관련해서 생활 속에서 좀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미세먼지 농도가 좀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 수준, 정말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되는 수준에서라고 하면 실내에서는 이제 실외 공기를 차단하는, 그러니까 환기를 자제하는 게 좋기는 하지만 또 미세먼지를 무조건 차단하지 않을 정도 수준 안에서 환기를 자제한다라고 하면은 예. 실내에 누적되는 오염물질이 그렇죠. 오히려 더 해가 가거든요. 예.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실외 오염물질보다 실내 오염물질이 폐에 흡수되는 그 전달률이 최고 한 예. 1000배 정도 높다라는 1000배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보통에서 나쁨 단계 수준일 때는 환기를 좀 10분 정도 하루에 3번 정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예. 오늘처럼 나쁨에서 매우 네. 나쁨 단계, 어. 창문을 정말 닫아야 될 상황에서는 실내에서 미세먼지를 배출시키는 거는 부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리를 할 때는 네네. 좀 구이 요리보다는 좀 삶기 요리를 좀 하거나 그리고 구운 요리를 할 때는 뚜껑을 닫고 또 이 후두를 같이 이제 배출해서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좀 주기적으로 환기를 하는 게 일단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맹수영 날씨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